네, 머신러닝 하이, 머신러닝 하이의 주인말입니다. 들리시죠? 안 들리면 얘기해 주세요. 아, 안 들리면 얘기를 못 하겠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 수업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웹엑스의 그니까, 웹엑스를 시청한 기록이랑 이 클래스의 출석 기록이 연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보고 혹시 이게 3주차, 지금 3주차가 끝났고 이제 4주차 시작이잖아요. 근데 3주차까지, 이번 주 월요일 수업까지는 일단 연동 작업을 준비를 하는 기간이어서 그게 약간 연동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고 혹시 자기 출석 체크된 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은 제가 검토를 해볼 거고, 그리고 뭐 첫 번째 수업 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주차 수업, 이제 처음 수요일이랑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했던 수업 두 개 있잖아요. 그때는 제가 출석 체크 그냥 안 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그냥 다 출석한 걸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수강 정정 기간이었으니까. 네, 뭐 그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웹엑스에서 출석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웹엑스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했다 하면은 그거의 50% 이상을 이제 시청을 했을 때가 출석이고, 이제 그것보다 모자르면은 뭐 지각 처리가 되는 것 같고, 아예 시청을 안 하면은 이제 결석으로 처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네, 잘 참고하세요. 그리고 항상 뭐 끝날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만약에 제 수업이 좀 오바가 된다 하면은 다음 수업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셔도 돼요. 그리고 뭐 제가 다 다시 보기 올려드리니까, 만약에 일찍 나가서 못 들은 부분은 다시 보기를 꼭 해서 네,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벌써 추석이더라고요. 추석인데, 오늘 일단 숙제를 간단하게 하나를 나갈 거고, 다음 주에는 숙제 안 낼 거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만 수업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수업 시간에 과제 풀이 따로 안 할 거예요. 과제 풀이는 따로 안 할 거고, 근데 좀 많이 어려운 게 있으면은 뭐 따로 별도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안 해드릴 거고, 대신에 모범 답안을 올려드릴게요. 그때 지난 수업 때 모범 답안을 올려드리려고 수강생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없더라고요. 문자가 안 갔나? 여러분들 지금 좀 동의를 해주실래요? 만약에 자기 숙제가 모범 답안으로 선정이 돼서 공지를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면 공지를 안 했으면 좋겠나요? 아니면 뭐 익명으로 할까요? 별 생각 없나요? 그러면은 모범 답안인 경우에는 제가 수강생 이름만 빼고 누구 건지는 모르게 하고 본인은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료실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클러스터링 지난 시간에 K민지 알고리즘만 하고 끝났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좀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좀 되게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 오늘은 K민즈 알고리즘 이제 뒷부분을 좀 해야 되고, 이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원리랑 파이썬을 보고, 이제 이 원리가 돌아가는 게 EM 메소드라고 해서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 밑에 또 약간 중요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시라는 걸 쓰고, 또 라그랑지안 요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커버를 해야 돼서 좀 빠르게 할게요. 넘어갑니다. K민지 알고리즘, 일단 우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부터 그냥 보고 갈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그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결론부터 얘기를 했었죠. 결론부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란 말을 써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1차원이라고 해봅시다. 1차원의 가우시안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민이랑 뭐 시그마에 대해서 이렇게 분포를 갖잖아요. 아마 여기가 민이 될 거고 요 폭이 아마 시그마로 결정이 되죠. 시그마 내지 시그마 제곱. 근데 이게 두 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게 U1 시그마 1이랑 U2 시그마 2랑 해서 원래 이게 그러면은 확률 밀도 함수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으면은 요걸로 정의가 돼서 뭐 뭐죠? 2파이 시그마 1 제곱분의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1 제곱에 x 빼기 뮤 1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뭐 요런 식으로 생긴 여기가 뮤 1이고 여기 뮤 2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꼴은 뭘로 알려져 있냐면 다시 쓰면은 요거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새로운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거예요. 요런 걸 만들 건데 요거는 그러면 시그마 아니 뮤1 시그마 1 뮤2 시그마 2 그리고 파이 1 파이 2에 대한 함수예요. 어떻게 되냐면은 파이 1 더하기 파이 2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다만 파이 1 더하기 파이 2는 더해서 1이 되고 둘 다 각각 뭐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왜냐면은 이거 항상 우리 확률 전체는 썸이나 인테그랄을 했을 때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거랑 요거가 각각 더해서 1이니까 여기에다가 웨이트를 줘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더해서 1이 돼야지 요 전체 합도 다시 1로 보존이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를 섞는 요거를 믹싱 뭐 믹스처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믹스처 코이피션트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얼마만큼의 비율로 이 두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섞을 것인가를 여기에서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더해진 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만약에 얘가 0.5랑 0.5로 섞인다고 하면은, 아마 요런 형태의 새로운 F가 나오겠죠. 파이 1, 뭐 N1 더하기 파이 2, N2가 돼서. 요게 N1이었고, 요게 N2였고. 아, 이런 식으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걸 새로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있는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믹스처라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이렇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은 그냥 딱 민을 딱 하나만 갖잖아요. 이거를 보통 어떤 식으로도 표현하냐면 모드가 한 개다 확률 분포라고 하는데 딱 그 뭐라 해야 되죠? 이렇게 딱 하나만 이렇게 솟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믹스처를 하게 되면서 여러 개의 모드가 가능해져요. 만약에 뭐 이게 뭐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뭐 우리가 마음대로 다 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가우시아는 딱 이렇게 미니 하나인 요런 되게 비교적 간단한 모양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확률 변수가 되게 막 여러 개의 분포를 막 이렇게 막 갖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런 걸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는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모드가 이거 좀 그냥 정확하게는 정의하기 어려운데 하여튼 모드가 세 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아니 파이가 아니지
뭔가 세 개의 가우시안을 섞어서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세 개를 표현하는 요런 임의의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겠죠. 이게 그리고 꼭 섞는 게 뭐 노멀 디스트리뷰션,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임의의 확률 분포를 그냥 새로 합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하나의 파라미터, 뭐 하나의 함수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것보다 이제 훨씬 풍부하게 그거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금 클러스터링에 쓰는 이 믹스처 가우시안, 그래서 보통 줄여서 MOG 아니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이라고 해서 GMM이라는 뭐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 가우시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이거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우리가 총 라지 K개의 분포를 이제 합성을 하는 거죠. 합성이라고 할까요? 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파이 K인 어떤 스칼라를 곱하고 여기 뒤에는 뮤랑 시그마를 각각이 가지고 있죠.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이.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파이 K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고 전체를 다 더했을 때는 1이 항상 요거를 항상 만족을 시켜야지 믹싱이 제대로 일어나겠죠. 네. 그리고 이거 K0, 0이랑 1로 표현하는 거는 이미 했었죠. 그때 왜 R이었나요? 그때는 RNK가 뭐 예를 들면은 0, 1, 0, 0, 0, 0, 1, 0, 0, 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각각의 로우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표현하는 어떤 그게 있었잖아요. 어떤 행렬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 썼나요? 여기 안 썼나요? 여기 안 써, 아, 여기 썼네. 원 오브 K 리프레젠테이션. 그 우리 다른 분 반 수업인 김지희 교수님 수업에서는 뭐 원핫 벡터였나요? 뭐 요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하여튼 0이랑 1 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 그리고 각 줄에 1은 하나만 들어있게 해서 얘가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걸 따를게요. 원 오브 K 리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요런 걸 쓸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지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변수 하나를 더 추가를 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요렇게 표현을 하는 거를 이거 수업에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뭐 프로바빌리스틱 아이고 그래프 모델 내지는 PGM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그래프인지 그래피컬인지 지금 약간 헷갈리네요. 하여튼 프로바빌리스틱 그래피컬 모델이라고 해서 각각의 확률 변수가 어,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처음에 우리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배웠죠.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표현을 하면은 x가 z에 그러니까 z에 연관이 있는 확률 변수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원은 그러니까 내지는 노드는 뭘 나타내냐면 랜덤 베리어블을 나타내고 이제 화살표는 디펜던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결국 x는 z에 디펜던트 하다라는 표현이라서 여기 나와 있죠. 그럼 결국 x와 z의 조인트는 일단 x는 z에 의존하니까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표현이 되고 이제 z는 z만의 프로바빌리티를 또 따로 갖는다 이런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x만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Z를 하나를 더 조건부로 추가를 한 표현을 일단 보고 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 이 멀티노미얼을 안 했구나. 멀티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멀티노미얼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어쨌든 일단 그냥 얘기를 해보면 우리 Z라는 지금 벡터가 Z1부터 ZK, 라지 K까지 갖는 벡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제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파이 K다. 그 믹싱 코이피션트를 이런 식으로 랜덤 베리어블로 표현을 해서 이제 믹싱 코이피션트를 그냥 단순한 스칼라로 하는 게 아니라 요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요 K번째 클러스터에 있을 확률이 파이 K가 되는 어떤 확률 변수로 만든 거예요, 지금 Z를. 그러면은 이 전체 Z, 그러면 이 Z라고 하면은 이 G1부터 GK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거는 각각이 독립이니까 지금 프로덕트로 바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GK가 1인데서 어떤 K에서 그때만 파이 K가 나올 거고 얘가 0인데서는 다 그냥 1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뭘 하는 과정이냐면 우리가 그때 이 결론부터 냈잖아요. 결론부터 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미니랑 코베리언스랑 믹싱 코이피션트가 필요한 거 일단 알겠죠? 그리고 첫 번째 스텝에서 요런 거를 구하잖아요. 요거를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이게 어떤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 값이라고 했는데 요거가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지를 가는 과정이고 그것까지만 보고 일단 요거를 한번 본 다음에 파이썬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나 요런 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를 알려주는 EM 메소드를 그 다음에 볼 거예요. 알겠죠? 자, 첫 번째, 요 감마 리스폰시빌리티가 어떻게 정의됐나. 두 번째, 요거 전체를 다시 보고 세 번째, 이걸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보고 네 번째, 요게 왜 이렇게 나왔나를 볼 겁니다. 갑니다. 그러면은 요런 식의 랜덤 베리어블 아이고 뭐 왜 이래 랜덤 베리어블 Z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이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은 ZK는 1일 때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에 속했을 때 이미 여기에 속한 거죠. 조건부 확률이죠. 속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두 단계로 나눠서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을 파이 K. 그리고 파이 K, 그 K번째 클러스터 안에서는 노말. 이렇게 두 단계로 분리를 해서 지금 표현을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 전체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런 식의 또 표현을 쓰면 되죠. 왜냐면은 GK가 0 아니면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K가 1인데서 해당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만 튀어나올 거고 요 GK가 1이 아닌 데서는 이게 0이 되니까 그냥 1만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요게 결국 같은 표현이에요. 다만 이 전체 GK 특정한 GK가 아니라 전체 G 벡터에서 쓰려고 이렇게 쓴 겁니다. 괜히 어렵죠. 이거 K민지 알고리즘이나 이거나 좀 너무 자질구레해요. 이거 참고로 이거는 그, 그 교재 중에 비숍 책을 따라하는 중입니다. 비숍 책을 보세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이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랑 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를 곱해서
전체 Z에서 더하면은,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결국 Px, Z가 되잖아요. 근데 Z에 대해서 이렇게 날려버리면 이거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죠. 아, 여기 나오는. 마지널이라고 하죠. 이렇게 Z를 날려버리면 이렇게 Px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이렇게 표현이 된다. 아, 똑같은 거죠. 첫 번째 거랑 똑같은데, 결론은 똑같은데, 이런 과정을 그냥 좀 추가를 했어요.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좀 안 되죠? 잠시만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 감마라는 걸 정의를 할 거예요. 감마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리스폰시빌리티 하고 좀 특별하게 이름을 붙이긴 하는데 결국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우리가 베이지 띠오렘이 참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방금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뭐 라이클리후드, 요거를 프라이어, 요거를 뭐 포스테리어. 아, 이거 포스테리어라 부르는 거 맞나요? 어이씨, 잠깐만, 갑자기 헷갈린다. 뭐 하려고 하지? 뭐 하려고 하지? 우리 이거 순서를 바꾸려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걸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살펴보면은 우리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가 어떻게 됐냐면 요 컨디셔널 뒤에 있는 거분에 요거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런 관계를 사용을 하면은 여기가 이걸로 바뀌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일단 출발점은 여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확률 분포는 PZ랑 X 기분 Z랑 그거 다 썸메이션 했을 때 PX, 요거 마지널이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요거 세 개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런 표현을 하나를 하고 싶어요. 이거의 물리적인 의미를 한번 봐봐요. 요거를 포스테리어라고 부르죠. 요게 라이클리우드 프라이어, 요거 포스테리어라고 부르죠. 얘의 물리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일단 X가 주어졌죠. 그때 G의 확률이에요. 근데 G의 확률은 사실 뭐냐면 K번째 클러스터의 속할 확률이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X의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 X가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 원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민즈 알고리즘에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판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내지는 평균을 구하고 아니죠. 판별을 통해서 뭐랄까요? 그때 RNK를 구했죠. 그러니까 각 데이터가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평균을 구하면 이제 센트로이드 내지는
뭐 평균의 위치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 구해진 위치를 가지고 다시 판별을 해서 각각의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아냈잖아요. 이때 판별을 어떻게 했었냐면 이제 X의 데이터에 대해서 UK를 뭐 비교를 해서 요게 미니마이즈가 되는 클러스터 K를 찾았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판별을 내렸던 거는 요거를 통해서 내렸잖아요. 근데 이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뭘로 판별을 할 거냐면은 감마가 맥시마이즈 되는 요거를 통해서 판별을 할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랑 비슷한 과정을 따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클러스터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평균이 아니라 평균이랑 여기엔 우리는 코베리언스에다가 믹싱 코에피션트까지 같이 구하겠죠. 그럼 여기서 구해진 걸 가지고 다시 판별을 똑같이 하죠. 그때 Z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판별하는 과정은 우리 요걸 따를 거예요. 근데 요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뭐 아규먼트 맥시마이즈 K인데 감마 ZK를 할 거라고 했어요. 근데 이 감마 ZK가 뭐냐면 T, Z, 기분 X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X에서 Z가 최대가 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X에 대해서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요건데 그러면 그런 K들 중에서 그런 확률들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X가 주어졌을 때 뭐 K1부터 뭐 5까지 있다고 해봅시다. 얘가 뭐 0.1, 0.1, 0.3, 0.8, 5 할게요. 0.0 나오겠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어요. 다시. 좀만 제대로 표현할게요. 그럼 P, Z1 기분 X가 있을 거고, Z2 기분 X가 있을 거고, Z3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각각이 감마, Z1, 이게 지금 그러면 주어진 X에 대해서 1번 클래스일 확률이죠. 이게 뭐 0.1, 0.05, 0.5, 5, 0.3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취하겠죠. 왜겠어요? 주어진 X에 대해서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이렇게 나열이 된 거잖아요. 아까 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의 뜻이 그거라고 했죠. 주어진 X가 요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베이즈 티오렘을 통해서 알아요.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통해서 각각을 다 구해봤더니 요런 값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취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이해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감마 ZK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런 기분 X에 대한 Z의 확률을 정의할 거예요. 얘를 포스테리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특별히 감마라는 표현을 써서 얘를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걸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표현을 한 그 뜻을 좀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믹스처가 지금 라지 K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 라지 K개가 있는데 그러면 믹스처의 컴포넌트가 여러 개 있는데 그럼 각각이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을지를 평가해 보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그런 리스폰시빌리티를 요걸 통해서 구했을 때 제일 큰 값, 가장 리스폰시빌리티가 큰 클러스터를 우리가 주어진 X의 클러스터로 생각을 하겠다라는 과정을 만들어낼 거예요. 아, 이 말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네. 계속 해볼게요, 일단. 리스폰시빌리티를 어쨌든 정의를 했어요.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으로. 근데 이 포스테리어는 아까 요 표현을 가지고 역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 밑에는 px인데 사실 그거를 px 기분 z에 pz를 z로 날려버린 거고, 여기 위에는 사실 px, z인데 이거는 사실 px 기분 z에 pz를 곱한 거죠. 사실 여기 요거 다시 쓴 거잖아요. 요거 보면은 여기 썸메이션 안에 들어가는 거랑 요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분자랑 분모를 보면은 분자는 요 ZK잖아요. 이 ZK일 때만 들어갔고, 여기 밑에는 여기를 썸메이션으로 그냥 날려버려서 Z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달라요. 이해돼요? 이해 안 되죠? 다시 표현을 해볼게요. 아,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여기를 다시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가는 거나 여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여기 썸메이션 하나가 다를 뿐이에요. 왜냐 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건데, 요거를 통해서 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x 기분 z에 pz를 하면 요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 pz, x의 z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요 가로 안에 있는 거랑 요거랑 사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것만 달라져요. 단지 z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여기 이 주어진 ZK는 여기에만 살아있고, 여기 밑에서는 썸메이션으로 날아가는 J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다시 전부 다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썸으로 날려버리는 거. 그러니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자체를 썸으로 다 날려서 X만 남기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주어진 K에 대한 확률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결론만 보면은 그냥 믹싱하는 거를 전부 다 더해버린 거. 이거 결국 사실 이거 노멀라이즈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이거 요걸로 다 합친 걸 나눠버리니까, 이걸 통해서 썸 투 원을 만족시킬 수도 있겠죠. 아,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어렵죠. 요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뮤랑 시그마랑 파이를 적당히 랜덤으로 해서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요거를 각각에 대해서 구해요. 각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정한 K개랑 N개의 샘플 전체에 대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각각 구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직접 판별을 내릴 수도 있죠. 아, 여기서 판별을 직접 안 해도 되는구나, 여기는. 사실 웨이티드 썸으로 나오죠. 어쨌든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렇게 감마를 구하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파라미터를 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민이랑 코베리언스랑 파이를 다시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 사실 nk분의 xn 하면은 이거 k민즈였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지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같은 경우에는 감마를 곱한 웨이티드 썸으로 나올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감마가 결국 이 xn이 k번째에 얼마나 속하냐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속하냐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웨이트를 해서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 00, 100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0.1, 0.1, 0.7, 0.1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웨이트가 곱해져서 평균을 구하는 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베리언스 처음 듣나요? 코베리언스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이거 코베리언스 그냥 막 말을 해도 되나? 어쨌든 코베리언스 구하는 거 정의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에 요거를 곱한 웨이티드 썸이 되죠. 그리고 NK 어떻게 구하겠어요? NK는 뭐 모르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감마 가지고 판별을 한 거에 뭐 전체 샘플의 개수를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거 다 파이썬으로 다시 해볼게요. 어쨌든 이렇게 뮤랑 시그마랑 파이를 구하는 식을 이렇게 구하면 되고 결국 사실 구하는 것 자체는 감마랑 요거랑 요거는 위에서 구한 거고 하면은 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요 뮤 시그마 파이를 가지고 다시 감마를 구하고 감마 가지고 다시 이걸 구하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네. 그거를 한번 파이썬으로 해볼게요. 파이썬까지 하고 싶시다. 요거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 그냥 데이터 생성하는 부분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구하기가 귀찮아서 우리 처음으로 이런 거를 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H 스택 하는 부분이 뭐였냐면은 각각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생성한 걸 레이블 없이 합쳐서 데이터를 만드는 부분이었죠. 그 K는 4로 일단 정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파이 이니셜라이즈를 하는데 파이를 이니셜라이즈 하는데 일단 랜덤으로 안 하고 그냥 다 똑같은 값을 갖게 했어요. 그냥 1 넣은 다음에 썸으로 나누면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k분의 1로 다 똑같이 들어가겠죠. 0.25로. 그리고 u는 그때처럼 유니폼 랜덤 샘플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마 마이너스 10에서 10 사이인 값이 랜덤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인데 지금 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디멘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D by K로 만들었어요. 여기 E by K로 만들었죠. 그 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D by K로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죠? D by K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2 by 2고 여기 세 번째에다가 클러스터 인덱스를 넣었죠. 그쵸? 3차원 행렬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 뮤랑 V는 이거 가우시안 분포,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분포를 이 전체 영역에서 구하려고 이렇게 U랑 V를 각각 마이너스 15부터 20까지를 100단계로 쪼갠 거를 이렇게 하고 요 맥시 그리드라고 하면은 이거
이거 메시 그리드 하면은 요거를 행렬로 만들어주죠. 메시 그리드 아세요? 모르시나요? 자주 쓰는 함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0에서 1까지를 100단계로 나누고 여기 y축도 0에서 1까지를 100단계로 나누면은 여기서 지금 각각의 위치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막 이렇게 100개로 쪼개고 100개로 쪼갠 다음에 여기 어떤 점의 위치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분의 i, 100분의 j가 되겠죠. 이런 행렬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인풋이 뭐냐면 x를 어떻게 쪼갤 건지 이거는 벡터죠. 마찬가지로 y를 어떻게 쪼갤 건지 이것도 벡터죠. 근데 이제 메시 그리드 함수를 쓰면 이제 요 x 벡터랑 요 쪼갤 y 벡터 이거 두 개를 인풋으로 주면은 이제 행렬이 나와요. 예를 들어 이게 100 by 100의 행렬인데 각각의 위치에는 첫 번째 거는 x 값만 들어있고 이제 여기 두 번째 거 100 by 100에는 이 y 값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첫 번째 인자는 예를 들어서 다 100분의 1, 뭐 100분의 1, 막 이렇게 100개가 들어있고 두 번째 컬럼에서는 100분의 2, 100분의 2 이게 100개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가겠죠. 반대로 요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0분의 1, 100분의 1 해서 100분의 1 이렇게 되고 100분의 2, 100분의 2 해서 다 100분의 2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는 요 행렬이랑 요 행렬 각각 x 위치, y 위치를 주는 행렬이잖아요. 그런 걸 만드는 함수예요. 메시 그리드라고 해서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시 그리드를 해서 우리가 x로 쪼갤 거, y를 쪼갤 거를 벡터 두 개를 주면 이제 각각 매트릭스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러면 그 전체 영역에서 우리가 에모지의 PDF를 구할 거고 이거는 일단 처음 초기니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일단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멀티베리의 노말 PDF를 구하는데 이제 여기가 그 PDF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하는 위치를 여기에 넣을 거고요. 이제 그때의 민을 요거 땡 컴마 클러스터 하면은 K번째 뮤가 나올 거고 시그마 땡 컴마 땡 컴마 클러스터 하면은 그 K번째 시그마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이 첫 번째 인자가 좀 복잡한데 요거는 뭘 넣으냐면은 이거 설명하기가 좀 길어지네. 여기에 뭐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 PDF를 위치가 첫 번째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뒤에 두 개는 알겠죠? 이 PDF를 구하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2차원이잖아요. 2차원이니까 이 바이 땡땡인 행렬을 넣어줘야 돼요. 이 바이 땡땡인 행렬. 그러니까 컬럼 와이즈로 된 걸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결국 그러면은 이 UU랑 VV를 메시 그리드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행렬이니까 일단 각각 요게 결국 X 위치를 행렬로 표현한 거고 Y 위치를 행렬로 표현한 거니까 그거를 일단 쫙 여기 X 위치를 잘못했다. 그래 이거 이렇게 넣어야 되지. 컬럼으로 넣어줘야 돼요. 죄송해요. 컬럼으로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 X 위치를 행렬을 그냥 한 줄로 쫙 세우고 여기 뒤에도
y를 한 줄로 쫙 세운 다음에 두 개를 h 스택으로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numpy h 스택 하면은 그, 그, 뭐, 벡터나 행렬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쌓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쌓는 거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유라는 행렬을 요 두 번째 거를 1로 만들고 요거는 알아서 계산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각각을 지금 컬럼 벡터로 만든 거고 그거를 가로 방향으로 쌓았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죄송해요. 시간 때문에 빨리 넘어갈게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K번째에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파이를 곱해서 더하면 되죠. 이러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나오죠. 그러면 그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자체를 요 컨투어라고 하죠. 그 이렇게 등고선을 통해서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니셜라이즈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민 자체는 지금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니까 실행을 할 때마다 위치가 다르게 나오죠. 근데 코베리언스는 아이덴티티로 했으니까 지금 그냥 딱 원이 나왔죠. 타원이 아니라 원으로 나오겠죠. 일단 그렇게 이니셜라이즈를 했고 그 다음에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요거를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감마를 구할 거예요. 감마를 구할 건데 감마를 어떻게 선언을 했냐면 이제 k by n으로 했죠. 요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 by 컬럼 이거 4가 돼야 되죠. 요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그러면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우리는 아까 그 발표 자료에 있던 그거를 따라서 요 감마를 구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일단 구하죠. 근데 그때 구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샘플을 가지고 구하죠. 샘플. 요거 지금 X가 우리가 샘플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여기 이 인풋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컬럼 와이즈로 넣어야 되잖아요. 컬럼 와이즈 맞나? 로우 와이즈로 넣어야 되지 않나? 여기 트랜스포즈까지 있구나. 로우 와이즈로 넣어야 되잖아요. 로우 와이즈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거 나중에 좀 이거 따라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왜 x 리쉐입 마이너스 1,2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틀린 거고 x 리쉐입 2, 마이너스 1을 해서 트랜스포즈를 한 이유 이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따 숙제에다 추가해야겠다. 이거는 꼭 해보세요. 이거. 어쨌든 그렇게 PDF를 구해서 파일을 곱하면 일단 감마가 되고 요거를 노멀라이즈를 하면 되죠.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마를 노멀라이즈를 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구한 거에 썸만 붙어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 이 엑시스 방향 해가지고 썸메이션 구해서 매트릭스 레피티션으로 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이거 샘플 올려드릴 테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구했네. ID 맥스. ID 맥스 이거 기억나세요? 이 아규먼트 맥스 하면은 간말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 아규먼트 인덱스가 나오잖아요. 기억나시죠? 날 거라고 믿을게요. 이제 뮤를 구해야 되는데 뮤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웨이티드 썸으로 구해야 된다 했잖아요. 잠깐만요. 짱구를 좀 굴립시다. x는 지금 d by n이 돼 있죠. 감마는 k by n으로 돼 있죠. 맞나요?
그러면 클러스터에 대해서 구할 때, 이거는 이렇게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 쉽시다. 저 이거 좀 하고 있을게요. 11시 정각에 다시 시작할게요. 근데 녹화는 중지 안 할 거고, 이거 구경할 사람은 계속 구경하고 계세요. 11시부터 다시 할게요. 아, 헷갈린다. 수입이 왜 들어가지?
11시네. 돌아오셨나요, 다들? 다들 돌아오셨나요?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 라이브 코딩의 악몽이 또 다시 오고 있다. 잠시만요. 뭘 잘못 본 것 같은데? 폭전스가 이상한가? 아, 왜 0이 나올까?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끝나고 이거는 조금 그거를 해서 올릴게요. 여기 값말을 구하고 값말을 가지고 여기 웨이티드 썸으로 아, 알겠다. 아, 아닌가? 아, 됐다. 됐어, 됐어. 됐어요. 아, 민을 바꿔야 되는구만. 잠시만요. 프린트 빼고 이니셜라이즈 하고 아, 잘 수령을 안 하네. 이걸로 해볼까? 이것도 수령 잘 안 하네. 어쨌든 근데 이거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감마를 여기 구하는 거를 했었죠. 감마가 k by n으로 해서 로우로는 클러스터, 컬럼으로는 샘플의 수를 해서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미니랑 코베리언스를 가지고 PDF를 평가를 하고 이벨리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파일을 곱해서 감마를 구한다고 했죠. 요식이죠, 요식. 요거에 지금 분자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분자만 구하고 여기에서 노멀라이즈를 하죠. 여기 분모가 결국 요 분자들을 구한 거를 다 썸을 해서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감마를 구하고 ID max를 일단 구했어요. 그 판별을 하는 부분이죠. 이게 나중에 NK를 구할 때
X입니다.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 수를 한번 구해야 되잖아요. 여기 NK가 여기에 들어가니까 그거를 감마를 가지고 한번 구해요. 그리고 일단 여기 그래서 그거를 일단 그리는 부분이 여기고 여기 이제 다시 여기 이 포문이 결국 이 M 스텝이라고 하는 이 3번입니다. 여기가 그건데 일단 NK를 구해요. IDMAX가 클러스터일 때 클러스터인 거를 합치면 NK가 몇 개인지 나오고요. 여기 민 같은 경우에는 뮤는 어떻게 구하냐면 원래 X에다가 요 감마를 곱하는 부분이 여기에요. 요 감마가 지금 K by N으로 나오니까 이거 K번째, 그러니까 로우만 하나 뽑아야 되잖아요. 한 줄만 뽑아야 되니까 요렇게 썼고 그거를 매트릭스 레피티션 로우번, 요 D번 요거로 해서 구한 다음에 요 레피티션 한 거를 X에다 곱해서 결국 이게 웨이트가 되죠. 감마 있죠, 이미.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아이씨, 뭘 또 잘못했어. 다시 돌릴게요. 괜히 무서우니까. 왜 에러가 나는지는 아는데 지금 수정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웨이티드 썸을 하는 부분이 여기고, 그래서 NK로 나누면은, 여기 이 NK로 나누면 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뮤를 구했고, 여기 이거는 리지듀얼이라고 했어요. 리지듀얼은 X에서 뮤를 뺀 거를 리지듀얼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일단 제 나름대로. 그래서 X에서 뮤를 빼는데 이것도 그냥 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X는 지금 로우, 디멘션, 바이 샘플 수, 그리고 뮤, 이거, 요거는 D, 바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매트릭스 레피티션을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뺄 수가 없잖아요. X에서 뮤를 바로 뺄 수 없죠. 요 샘플 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컬럼 수로 반복을 해서 X에서 뮤를 뺀 게 이거고, 그리고 이 시그마 구할 때 이거 웨이트를 한번 해야 되잖아요. 요 레지듀얼에다가 웨이트를 곱한 거를 레지듀얼 웨이트라고 해서 일단 하나를 곱했어요. 여기도 그냥 곱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반복되듯이 지금 감마 클러스터 요게 지금 결국 1 바이 n인 거니까 이것도 바로 곱할 수가 없어서 매트릭스 레피티션을 또 해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웨이트를 구하고 요거 두 개의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구하죠. 그거를 NK로 나누면 시그마가 되죠. 요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파이를 NK분의 전체 샘플 수로 하고 이제 그 PDF를 다시 구해서 그리는 거죠. 왜 아까부터 또 에러가 나냐? 좀 수렴을 잘하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데이터가 요렇게 네 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자꾸 딴데 되네. 이거를 완전 확 떨어뜨려 볼게요. 이렇게 네 번째 걸 확 떨어뜨릴게요.
아, 이래도 잘 수렴 안 하는데? 결국 이니셜라이즈가 항상 문제예요. 이니셜라이즈도 잘해야 되고, 항상 반복하면서도 구해봐야 되고,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요것도 잘 안 나오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 나중에 코드 올려드릴게요. 다시 수업으로 돌아가서,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번째 여기 이니셜라이즈를 민을 여기 하고, 적당히 코베리언스 여기도 아이덴티티로 만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게 뭐냐면 그 감마 값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구한 거 하나, 여기서 구한 거 하나. 그걸 가지고 그 색깔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감마 값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0에서 뭐 1로 스케일링을 해서 이제 여기에 가까우면 0, 여기에 가까우면 1에 어사인을 하면 이걸 파란색,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아마 경계선도 지금 비슷하게 여기 K민즈처럼 여기로 나올 텐데, 근데 그렇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K민즈도 디스턴스를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요거 감마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이랑 코베리언스가 각각 이렇게 업데이트 됐고, 그걸 가지고 다시 감마를 평가를 하고, 또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고, 또 감마를 평가를 하고 하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가우시안을 가지고 믹스처를 나타낸 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세 개 버전으로 아까 제가 땄던 코드를 돌리는데, 이거 그 원래 올렸던 이그젠플은 제가 좀 잘못 구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 수정을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직접 파이썬을 짠 코드로 하면은 지금 이터레이션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요거는 적당히 수렴을 했고, 지금 얘가 점점 또 이제 수렴을 해나가죠.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최종이죠. 19번째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가우시안 3개의 믹스처가 이렇게 원래의 클러스터들을 잘 나타내는 것 같죠? 이렇게 하면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EM 알고리즘을 좀 들어갈게요. EM 알고리즘 안에 좀 중요한 게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라는 게 하나 나와요. 줄여서 ML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라그랑지안,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뭐 요런 게 나오거든요. 요거 두 개가 조금 중요하고, 또 이 EM 알고리즘 자체가 또 중요합니다. 일단 먼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이 뭔지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은 이거 확률과 통계에도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트 할 때 쓰는 건데, 잠깐 키보드를 좀 치울게요. 커피 한 모금을 빨고. 예를 들어서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데이터 X가 있고, 우리가 이 X로부터 찾고 싶은 어떤 파라미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뮤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요 X를 생성하는 어떤 분포의 평균 같은 게 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가설하에서 우리가 이 X가 따르고 있다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는 뭐 하이포시스 제네레이팅 펑션이라고 썼는데, 아니면은 뭐 얘를 어쨌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가우시안이면 가우시안, 뭐면 뭐. 그런 식으로 따르는 함수가 있을 거고, 우리가 찾고 싶은 파라미터 세타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세타를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파라미터가 얼마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 에스티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오브젝티브로 뭘 넣냐면 likelihood를 넣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maximum likelihood를 통해서 estimate 했으니까 여기 보통 hat을 붙이죠. 우리가 세타를 estimate 했다. MLE로. 그거는 이게 지금 likelihood 펑션이죠. 내지는 뭐 likelihood probability죠. 그 베이스 티오렘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maximize 하는 아규먼트 세타가 maximum likelihood estimate이 돼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딱 하나만 예를 들어서 MLE를 구해볼게요. 우리가 샘플 X가 있는데 이게 N개예요. N개 샘플. 얘가 가우시안을 따른다고 돼 있어요. 가우시안을 따르는데 U랑 시그마를 따르겠지만 우리 시그마는 일단 안다고 쳐요. 그리고 뮤가 언론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타를 뮤로 넣어서 MLE의 추정을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likelihood라고 해서 이렇게 likelihood 펑션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likelihood라는 뜻이 뭐 얼마나 일어날 법하냐 뭐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그럴싸하냐. 근데 그거를 정의를 하기를 likelihood probability로 했죠. 그러니까 주어진 세타가 있을 때 X가 발생할 확률을 likelihood 펑션,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인데 결국 그러니까 likelihood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주어진 세타일 때 X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전부 다 IID라고 해서 이거 저번에 설명하려다 말았는데 뭐 independent and identical 뭐 identically distributed잖아요. 요 각각의 n개의 샘플이 전부 다 독립이고 같은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이거 II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각각이 독립이니까 프로덕트로 바꿀 수 있고 전부 다 똑같은 디스트리뷰션 요거를 따르니까 우리는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주어진 뮤에 대해서 이걸 평가하면 되죠. 뭐 원래 시그마는 원래 알고 있으니까 여기 따로 안 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라이클리후드를 직접 안 구하고 보통 이게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인디펜던트한 것 때문에 보통 프로덕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프로덕트 자체를 핸들링하기는 좀 힘드니까 보통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취해요. 로그 라이클리후드. 이러면은 이 프로덕트가 썸메이션으로 바뀌고 뭐 로그가 뭐 안에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사실 원래 뭐 익스포넨셜 하고 여기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에 x 빼기 뮤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로그 덕분에 요거는 그냥 컨스턴트로 날아가고 더하기 요 안에 있는 이 가로가 나오잖아요. 요런 식으로 다 더하기로 나오니까 우리가 좀 핸들링 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래서 그럼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그리고 사실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요거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나 똑같죠. 왜냐하면은 로그 자체가 그냥 항상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그거잖아요. 그거잖아요. 이거 뭐야? 어쨌든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나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세타나 같으니까 우리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뮤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요 막 잡다구리한 뭐 시그마랑 요런 텀은 그냥 다 컨스턴트로 나오고 딱 요거만 빠져요. 그러면은 이 미분한 게 0이 되는 조건을 보면은 그때의 뮤의 햇은 요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뮤 햇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는 요거거든요. 이거 사실 뭐예요? 샘플의 평균이잖아요. 아리스메틱 그냥 산술적인 평균이잖아요. 다 더해서 n으로 나눈 거. 그러니까 샘플이 n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어떤 모집단의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은 그거를 다 더해서 n으로 나누는 게 되게 직관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 되기도 한다. 뭐 이런 말이죠. 아, 이런 식으로 MLE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이게 ML이고. 그리고 우리가 EM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을 써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파라미터를 얻는다고 했는데 이 EM 알고리즘은 뭐냐면 익스펙테이션 맥시미제이션 알고리즘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줄여서 EM 알고리즘, EM 메소드 이렇게 부르고 이게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어떤 뭐랄까요? 그 이터러티브하게 이게 좀 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이해를 해봐요. 그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결국 아까 맨 처음에 결론부터 보긴 했는데 여기 이 M 스텝이 사실은 그 뮤와 시그마와 파이에 대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거 때문에 다시 감마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감마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취하고 이거를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뭐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아, 이 감마를 구하는 과정이 익스펙테이션 스텝이고 이렇게 구해진 감마를 가지고 다시 이 맥시마이제이션 스텝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니까 M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MLE를 구하면 다시 이 파라미터가 나오고 요거를 가지고 다시 감마를 구하는 익스펙테이션. 그러니까 익스펙테이션 맥시미제이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EM.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아까 쉽게 봤듯이 그렇게 클로즈드 폼으로 라이클리후드 MLE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영향을 받는 어떤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터러티브하게 반복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그렇게 구하는 걸 EM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MOG 같은 경우에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거예요. 라이클리후드가 이게 되겠죠. 여기가 아마 x1부터 xn까지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그거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은 우리가 요런 믹스처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믹스처가 안에 들어가고 그거의 로그의 썸메이션으로 바뀌었죠. 프로덕트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뮤랑 시그마랑 파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각각을 미분한 다음에 미분이 0이 될 때의 조건이 뭔지를 알아보게 되면은 우리가 MLE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 로그 라이클리후드 자체를 처음에 민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분한 게 0이다는 요 오른쪽 텀이 이제 요거를 미분한 게 이거겠죠. 근데 이것도 이게 좀 벡터 버전이라서 조금 뭐 어렵긴 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익스포넨셜 안에 있는 텀이 뭐 잘 이렇게 나오고 거기 앞에 붙는 코에피션트 같은 게 있어요. 이게 그거다 보니까 믹스처다 보니까 요런 항이 튀어나오는데 우리 아까 이런 항을 많이 봤죠. 뭐였냐면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우리가 요걸 통해서도 감마를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이거 그냥 감마로 치환을 해서 표현을 하면은 그냥 요렇게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가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결국 이거를 영이게 하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뮤K 해시 되겠죠? 요거는 웨이티드 썸메이션으로 구한 민이 되고 그때 NK는 이거 잘못 구했네. 감마의 합이군요. 아 제가 약간 계속 혼동을 하고 있나 봐요. 어쨌든 감마의 합으로 구할 수 있는 게 NK라고 하네요. 이거 원래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샘플의 수를 바로 구하면 되는데 요거는 좀 다르네요. 어쨌든 NK 이렇게 구하는 걸로 파이썬 코드도 바꿔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그마에 대해서도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미분을 한 게 0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은 또 요런 꼴로 나온대요. 이것도 사실 MLE 에스티메이트로 나오는 게 요거고, 이것도 결국 여기 뒤에는 사실 코베리언스의 정의처럼 생긴 거에 여기 감마라는 어떤 웨이트 내지는 리스폰시빌리티가 곱해진 형태로 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시그마도 구할 수 있고 자세한 과정은 안 합니다. 여기 마지막에 문제는 파이, 어이구, 이거 왜 파이 왜 이렇게 나왔냐? 파이 K를 구할 때가 약간 문제예요. 근데 파이 K를 구할 때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면은 이게 옵티미제이션, 보통 어떤 걸 미니마이즈 하거나 맥시마이즈 하는 뭘 찾을 때 대신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 쓰는 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하고 싶은 펑션이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들어가요. 서브젝트 투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로 gx는 0이라는 게 들어가면은 우리가 라그랑지안 펑션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럼 라그랑지안 펑션은 뭐냐면 원래 옵티미제이션 하는 함수 빼기 람다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를 하고 람다 이 컨스트레인트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fx 빼기 람다 g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우리는 그래서 얘를 라그랑지 펑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 감마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이 람다에 대해서 얘를 x랑 람다에 대해서 막 미분을 해가지고 얘의 옵티미제이션 컨디션을 구하면 되거든요. 여기 밑에 있는 말이 사실 결국 그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고 싶은 함수 x 플러스 y가 있는데 우리가 컨스트레인트로는 요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실 뭐냐면은 요 원 위에서 뭐 예를 들면은 요 x 더하기 y라고 하면은 이거를 z축에다가 나타내면은 사실 이렇게 뭔가 45도로 기울어진 평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직관적으로는 사실 이 x 플러스 y가 여기일 때 맥시마이즈가 되고 여기일 때 미니마이즈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이퀄리티 컨스트레인트를 0으로 만들어야 하니까 요런 꼴이 돼서 gx, y는 요게 되죠. 그러면 라그랑지 펑션은 f 더 여기 왜 더하기가 나왔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빼기로 정의되지 않았나요? 여기 왜 더하기가 됐을까? 이거 사실 1 마이너스 뭐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정의를 해도 사실 되는 거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쭉 풀었으면은 요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x랑 y랑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각각 이게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게 y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게 람다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요게 이꼴 0이 빠졌네요. 요게 0이 되는 컨디션은 결국 요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하면은 요게 0이 되는 컨디션을 다시 정리해보면은 요 x랑 y는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요 꼴이 나와서 람다의 컨디션과 요거를 다시 대입하면 x랑 y랑 람다의 컨비네이션이 나오죠. 그러니까 라그랑지 펑션의 옵티멈한 값, 맥시멈이든 미니멈이든 그거는 요거 아니면 요거에서 나오는데 이게 결국 여기 이 xy 값만 갖고 가면은 아까 그 원래 함수의 옵티멈 값이랑 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컨스트레인트가 있으면. 결국 여기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파이 k에 대해서 구해야 되는데 로그 라이클리후드
옵티멈 값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컨스트레인트가 하나 있잖아요. 파이의 썸이 1이라는 거.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들어가겠죠. 여기도 또 플러스로 나왔네. 그럼 여기 원래 하려는 거 컨스트레인트 이렇게 들어간 거죠. 요거를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원하는 파이나 람다에 대해서 미분을 해가면서 이제 옵티멈한 조건을 구하면 요거 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파이에 대해서 미분한 건가요? 그쵸? 그래서 여기 람다만 튀어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 하면은 여기 또 비슷한 감마가 한번 유도가 되고 여기 람다 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핸들링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형태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n분의 1 감마 znk 꼴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파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아까 맨 처음에 결론부터 봤었는데 이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생각보다 어렵죠. 여기 밑에 있는 이 M 스텝에서는 맥시멈 라이클리우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게 기본인데 그 과정에서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가 필요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MLE가 뭔지도 살펴봤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이 스텝을 취하면서 감마를 구하는 방법 감마의 물리적인 의미 그런 것들이 나왔었고 그걸 가지고 다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방법 을 봤네요. 다 합치면은 결국 그렇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이렇게 해서 끝낼 거고요. 지금 11시 반이잖아요. 이제 K민지 알고리즘 못했던 거를 조금 커버를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게요. K민지 알고리즘 사실 K민지 알고리즘도 그렇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그렇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니셜리제이션이에요. 뭐 둘 다 각자의 원리로 잠시만요. 모니터가 꺼졌어요. 왜 이래? 들리나요?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하네.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다행이네. 컴퓨터 꺼진 줄 알았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이패드가 지금 연결이 끊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됐다. 됐다. 결국 게이민즈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나 자기의 원리로 뭐 어떻게 해서든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뭐 나름 다 물리적으로 뭐 의미가 있게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니셜리제이션이에요. 이니셜리제이션을 아까도 봤지만 이거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각각 수렴하는 값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니셜리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다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한번 돌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익스트로브 가우시안 돌리기 전에 K민즈로 이니셜라이즈를 한다거나 뭐 얘를 또 랜덤으로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다른 알고리즘으로 이니셜라이즈를 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알고리즘을 여러 번 돌려봐야 돼요. 다르게 이니셜리제이션을 다르게 수행하면서 여러 번 반복을 수행한 다음에 그거 중에 괜찮은 값을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는 K민즈도 마찬가지고 에모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도 한 번에 진짜 잘 나오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항상 수행해야 되고 이제 K민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돌려서 나온 값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좀 평가하기 위해서 퍼포먼스 매트릭이라고 하죠. 또 뭐 이너샤라는 거를 통해서 뭐 두 가지를 볼 거예요. 이너샤랑 이 t는 빠져야 되죠. 요거랑 실루엣이랑 요 두 가지를 볼 거고 믹스 오브 가우시아는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보기도 하고 인포메이션 크라이테리언이라고 하거든요. 뭐 또 보는 게 있어요. 이거 라이클리후드 가지고 뭐 적당히 뭐 해서 구하는 뭐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AIC, BIC 뭐 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게이민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너샤에 대해서 여기 나오네. 이너샤가 뭐냐면은 민 스퀘어드 디스턴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막 이렇게 점이 여기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결과로 이렇게 두 개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점들은 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랑 거리를 가지고 민 스퀘어드 디스턴스를 구하고 이제 여기에 있는 점들을 가지고 또 디스턴스의 민을 구하겠죠. 스퀘어드 디스턴스에. 그러니까 결국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민 스퀘어드 디스턴스를 구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점들로부터 제일 가까운 U까지의 거리를 제곱해서 민을 취하는 값. 그거를 이너샤라 부르고 이너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K라고 하면은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죠.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이너샤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잘 나오는 경우에는 이너샤가 이런 형태로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를 그린 것 같은데 뭐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지는 뭐 요거 하나로 묶으면은 네 개 이렇게 볼 것 같고 그러면 K를 늘려가면서 이너샤를 구하면은 결국 이너샤 자체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긴 하거든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작아지긴 해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엘보라고 해서 여기서 이 4부터는 이제 클러스터를 늘려도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되게 급격하게 클러스터 하나하나 늘릴 때마다 그 효과가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딱 꺾이잖아요. 여기를 기준으로. 그래서 엘보라고 부르고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오버피팅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너샤를 보고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결정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엘보를 딱 정의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실루엣이라는 또 다른 스코어를 가져오기는 해요. 저 사실 실루엣 써본 적은 없어요. 근데 실루엣은 뭐냐면 실루엣 코이피션트라는 거에 전체의 평균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가 뭐냐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실루엣 코이피션트는 A랑 B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A랑 B를 가지고 정의를 하는데 A는 뭐냐면 이제 그 클러스터 안에 속한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의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구하려고 하면은 A는 뭐냐면 이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까지의 거리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인트라 클러스터, 인트라가 이제 그
자기 클러스터 안에 있는 거기 똑같은 클러스터 안에 속한다는 뜻이라서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의 민값이 A고 B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제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속한 애고 여기 이 한 점을 구하는데 여기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에 있는 얘들까지의 평균 거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결국 그러니까 A는 자기 클러스터 안에서의 평균이고 B는 가장 이웃한 클러스터 내의 데이터들의 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A랑 B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오히려 B가 더 작아지면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거 A랑 B의 큰 값으로 요거를 빼니까. 그래서 사실 실루엣 코에피션트 전체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나오는데 이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냐면은 자기 클러스터 안에 잘 들어있고 다른 가까운 클러스터보다는 충분히 멀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0이면은, 반대는 아니죠. 중간이면 0이면은 이게 좀 적당히 애매하다는 거죠. 이 자기 클러스터랑 가까운 클러스터랑 얼추 비슷하다. 그러니까 B랑 A랑 비슷한 값으로 나왔다는 뜻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지면 뭐냐면은 얘는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애들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빼쪽한 클러스터가 있고 여기 가까운 클러스터가 여기 있다 해봐요. 여기 맨 끝에 있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안에 있는 애들보다는 여기랑 사실 더 가깝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오히려 이제 B가 작아지겠죠. A가 우세해지죠. 그러면 이건 A분의 마이너스 A에 가까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뜻이잖아요. 이 말인 즉슨 자기 클러스터에 있는 애들보다 가까운 클러스터가 더 가깝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실루엣이라는 걸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실루엣 스코어 전체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은 이제 아까 같은 데이터인데 요 두 개가 제법 괜찮다는 거죠. 이거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는다는데 일단은 막 마이너스까지 가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1에 가까우니까 얘네들이 제법 괜찮다. 그리고 실루엣을 단순히 그냥 평균만 취할 게 아니라 얘네의 히스토그램을 보는 거죠. 이거 소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 안에서 각 점에 대해서 다 실루엣 코에피션트를 구하잖아요. 그거를 구한 거예요. 여기가 넓으면 넓을수록 속한 샘플의 수가 많다는 거고 요거는 지금 소트를 해서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가 아마 평균값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실루엣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내가 지금 형성된 클러스터가 얼마나 잘 됐냐, 안 됐냐 또 평가할 수 있겠죠. 요런 거 좀 잘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평균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고, 개수도 되게 적고, 막 이런 효과를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실루엣 자체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뭐 게임인즈 같은 경우에도 미니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매 이터레이션마다 전체 데이터셋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미니 배치로 나눠서 케인즈를 수행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 뭐 비교를 해놨는데 뭐 이노샤는 비슷하죠. 비슷하긴 한데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포션이 커지긴 하지만 뭐 어쨌든 그거에 비해서 트레이닝 타임 자체는 클러스터가 증가를 해도 충분히 이제 뭐 빠르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K민즈 알고리즘이 끝나고요.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만 더 하자.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K민즈도 그렇고 미스터 오브 가우시안에서도 아까 봤죠. 아까 클러스터 막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이거 그냥 하나로 묶어버리고
다른 하나는 엄한 데 가서 붙는 거 많이 봤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번 돌려야 되는 거는 필수일 뿐만 아니라, 뭐,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둘 다, 에모지든 K민즈든 클러스터의 개수를 명시를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의 사이즈나, 뭐, 덴지티나, 그 모양, 막 이렇게 길쭉하고, 막 이런 이상한 모양들에 대해서 잘 대응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걸 보완을 하기 위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나왔겠죠? 아니면 원래 있는 애들을 뭐 적당히 또 개선을 했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봤습니다. K민즈랑 미처 오브 가우시안을 봤고, 그래서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네, 수업 두 번을 해서 끝냈습니다. 이거 숙제 하나 더 추가할 거예요. 아까 그 파이썬 코드에서 말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추가해서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숙제 두 개 나갈 거예요. 요거 첫 번째는 MLE를 구하는데 아까 요거 하나일 때만 구했잖아요. 요거 두 개를 한번 구하는 MLE를 한번 해보는 거랑 요거랑 해서 숙제 두 개 나갈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은 할 거고요. 수요일 수업은 없고, 다음 주에는 숙제 안 내드릴 거니까 이번 주 숙제까지만 일단 열심히 하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뭐 얘기하셔도 됩니다.